이번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전 국민의당 후보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주변에서 아주 만류를 했죠. 그럼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하겠다. 내일은 그 배경을 또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단어를 던졌습니다. 극중이라는 얘기를 던졌는데 본인은 극우도 극자도 아닌 극중주의를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심정, 두만강을 건너서 독립운동을 하고 한국을 벗어났던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또 선당 의사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그 말이 모두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안중근 의사하고 빗대는 게 적절한 건지 선당 의사의 심정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대체로 좋은 쪽보다는 현재로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천정배 정동영 의원, 안철수 당 살릴 수 없다 나섰다고 해서 그러면은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살릴 수 있는가? 이것도 물론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교동계 사람들, 동교동계라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동교동계라고 얘기하는 현역 의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원로 예당되는 분들인데 과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나 알 수는 없지만은 탈당 논란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당을 하지 않겠다. 안철수 의원을 오히려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중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거의 은퇴급에 해당되는 분들의 활동인데 과연 얼마나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출마를 반대했던 반대 그룹들이 내일 회동한다고 하니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에서는 이후에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공동정선을 펼치는 방법도 있겠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도 있겠는데 이 길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정계재편 관련해서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전체라든가 아니면 일부가 혹시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던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실익도 없다, 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논쟁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 전 후보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인가? 또 이게 국민의당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쪽인가?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던져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동안의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국민께 다가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이거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에서 2등도 아닌 3등을 했습니다. 당의 침체와 몰락의 결정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또 대선 증거 조작 사건의 정치적 최정점에 있다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20일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잖아요, 나와서. 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분란과 갈등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제 저녁, 그 다음에 어제 오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해 드렸고, 본인이 이제 읽어는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페이지를 열어봤다는 것은 확인이 되니까. 네. 그리고 답변은 없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은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강행을 했고요. 정치 지도자로서는 아직은 많이 어떤 자기 실력 연마와 성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떤 권력 의지를 가졌던 정치라면 그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예, 대체로 보다 보니까는 지금 목소리를 내는 쪽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박상훈 박사. 네. 그 안중근 의사의 두만강 건넜던 것을 같이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심정하고 빗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당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정치 공학적 고려를 조국을 구하려고 그 두만강을 넘은 안중근 의사와 빗대는 것은 뭐 고인이 대신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욕이죠, 사실은. 아, 뭐 성은 안 씨니까 같은 집안이 어디를 따져봐더라도 이번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나가겠다는 것이 그런 어떤 뭐 전체 조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네. 전체를 위한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경강부회 같은 느낌이 있고 우선 제가 좀 관심 가는 대목은 저도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극중주의는 저는 과문한지 모르지만 처음 들어봅니다. 과문하시군요. 좀 들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중도를 강조한다는 여기에 뭔가 이 정치적 복선이 좀 깔려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당대표에 나가겠다 했을 때는 호남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호남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대표에 나가야 될 이유는 뭐냐? 극중주의에 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새로운 정치 또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으로 양분돼 있다고 봤을 때 네. 호남을 버리더라도 수도권 어떤 중도 쪽에서 터전을 잡지 않는다면 내 정치적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절박감이 이제 이게 작용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통상의 정치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면 좀 장기간 자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제 복귀를 한 수순인데 어쨌든 굉장히 짧은 80여일 만에 이제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준서, 이유미 두 사람의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한 20여일 만에 이제 복귀 선언을 했는데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역대 대선 패배하신 분 가운데 가장 빠르게 복귀한 게 아닌가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애석하게도 2등입니다. 1등은 홍준표 대표가 40여일 만에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국민의당 내부가 시끌시끌한데 정치적 그 상계에서는 상당히 이탈된 판단인데 본인으로서는 뭐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극중주의 얘기에 관해서 이정근 실장이 좀 더 얘기하겠다. 원래 극중주의의 경우에는 좌우를 비판하면서 중도를 얘기했던 것이 또 거기에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극단이 아니냐라고 원래는 좀 익스트림 센터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썼던 용어인데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는 안철수 전 대표는 오히려 적극적인 이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조급함이 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니냐. 왜 조급하냐를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경쟁심 이런 것이 굉장히 좀 그 안철수 대표한테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동안의 어떤 두 분의 좀 은원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극단적으로 우쪽이거나 극단적으로 좌쪽에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0% 이상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 모이고 있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극중주의라는 어떤 좀 새로운 어떤 용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낯선 용어를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극자라는 걸 보면 네. 되게 극단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극단이란 건 치우친다는 얘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랬을 때 이제 극단이라는 말을 쓰고 극단을 줄여서 한 글자로 사실 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극이라는 말의 당긴 의미는 치우친다는 뜻인데 네. 그다음에 우자를 붙이든 좌자를 붙이든 어느 쪽엔가 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아니함이 바로 중용이나 중도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이란 말의 반대가 사실은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이 극이라는 네. 말과 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곳을 바로 좌와 우처는 하나의 어떤 지표로 삼는 것인데 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네. 실용적인 어떤 어디든 사실은 균형을 잡아서 갈 수 있다는 뜻이지 네. 가운데 끝까지 있겠다. 이게 중용이나 중도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급하게 정치 철학적인 어떤 의미도 너무 급하게 그걸 만들어서 네. 급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의미 자체가
그렇게 전달력이 있는 의미가 안 됐다라고 보였습니다. 그 얘기하신 대로 그 중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좌우의 이념의 중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은 중용이라고 확장했을 때는 태도에 있어 상당히 포용력을 가진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가 출신 우리 그 양재열 변호사. 그러게요. 이제 저는 국민의당 당원분들이 왜 저렇게 반대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 일단 안철수 지금 전 대표이고 또 전 후보이고 어쨌든 20% 넘는 지지를 끌어냈었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3년 남은 총선,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내년에 있지만 3년 남은 총선도 있고 또 다음 대권도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철수 카드를 아예 버릴 생각은 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다시 중용시킬 만한 그런 계기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특히 호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끌어안기를 너무나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호남 중심의 어떤 인선도 그랬었고 5.18로 광주를 찾았을 때도 희생자 그 자녀를 끌어안아주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국민의당 앞으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극복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해서 자기 세력을 끌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안철수라는 카드는 너무 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카드라서 그분이 나서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호남 의원 출신으로서.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힘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신이 잊혀질까 봐 그런 어떤 그 국민의당의 움직임 때문에 그게 나중에 자기가 완전히 치우쳐질까 봐 그거를 못 견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조급함이. 안철수 전 대표 측근 중에서는 이대로 뒀으면 혹시 또 호남 출신 대표가 당 대표로 뽑히다 보면은 이게 다시 또 지역당으로 돼가지고 원래 가고자 했던 안철수 전 대표의 방향으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자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현재 형당 구도에서 지역 출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모르겠는데요.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원내 진출해 있는 5당이요. 국민의당을 빼고 나머지 당은 모두가 대표가 영남 출신입니다. 현재 만약에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원내 진출한 5개 당의 대표가 모두 영남 출신이 되는 셈인데 여기서 국민의당에서 호남 대표가 뽑히면은 당이 몰락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 얘기하실래요? 제가 저기 뭐 정기환 실장. 저는 이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살아 있음으로써 우리 정치의 백화나를 막고 어느 정도 균형추 또는 평행수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뭐 그것은 이제 안철수라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정치적 의미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는 당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떤 시점이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대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죠. 책임을 지는 시점에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길게 보면 그것이 결국 악수가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당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가 정말 대권을 원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건데 정말 당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권을 생각하면 이번에 나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당을 맡아서 폭망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안철수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 이 정치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원합니까? 의원들이 원할 것이고 당원들이 원할 것이고 국민들이 본인의 출사표를 원할 것인데 그때까지 왜 못 기다리느냐. 그래서 조급함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라는 분은 그렇게 해서 정치에서 폭망하고 끝을 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 아니면 이 당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의당의 미래는 더욱더 없어진다.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우리 역사적 인물을 누가 비유의 대상으로 저렇게 선정해 주었습니까? 비서가 했을까요? 본인이 했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은 행위를 할 때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분과 비유를 해야 되죠. 국민이 원하고 당원이 원하고 의원들이 여러 같은 성원을 하는데 치과에 있던 안철수가 몇 년 만에 나오는 상황이면 안중근 의사의 저런 정신을 본받겠다고 했을 때 감동을 주지만 지금은 느닷없 없습니다. 그래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저 선택이 어떻게 안철수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저런 우리 한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균형추 역할을 만들어 나갈지
예. 저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도 등록의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기대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뭐 철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이미 던져버린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도 뭐 아니고 뭐 애매하게 돼버릴 겁니다. 당으로서는 다른 진로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좀 더 주실래요, 그러면? 글쎄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당대표로 나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대표 경선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고 네. 지금 12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40명의 의원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예.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마 선언하기 전에는 모두 반대를 했지만은 예. 출마 선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도 극소수입니다. 예. 예, 차재홍 교수.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복귀를 하느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 지금 역대 지금 대선 주자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네. 정계 복귀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그걸 네.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분이 92년도 그 김대중 후보가 사례가 지금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사실 뭐 이 그림에 나옵니다만 92년 대선 패배하고 영국 가셨다가 95년도에 돌아왔으니까 거의 한 3년 동안을 정치판에 떠나 있었던 것이죠. 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왜 지금 이해창 전 후보를 비롯해서 전 총재를 비롯해서 지금 다 이렇게 빨리 서둘러 돌아오느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에 대한 그립, 당에 대한 장악 자체가 다른 그 김대중 당시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김대중 후보가 떠난다 하더라도 그 당은 김대중 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당들 같은 경우 뭐 이해창 당대표가 총재가 한번 실패했던 한나라당도 그때 이해창 당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한국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친박계가 지배하고 온 당이었거든요. 네. 지금 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가 물론 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떠나 있는 상황에서 또 현역이 많은 호남 현역 중심으로 해서 네.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른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92년 사례가 아니라 87년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87년대 대선에서 복원된 직선제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에 88년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을 이끌면서 제1야당이 되면서 확실하게 평민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잠시 떠나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돌아오면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실제 네.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현역 의원들이 60명이 따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지금 전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신의 자기가 만든 국민의당이 완벽하게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네. 거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마 87년도 사항을 지금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87년도의 DJ를 비롯한 상김 씨가 했던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올드 정치 아닙니까? 예, 예. 부정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이야기했던 새 정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소탐 대실의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대선에 한번 실패한 이후로 재기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자료 조금 보여주실래요? 네. 죄송한 심정으로 저희 정계 복귀에 대한 의사를 국민 여러분께 밝히는 바입니다. 2년간 지난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의 자녀 임기 동안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정치와 삼김시대로 통칭되는 지역주의의 낡은 정치 구도를 혁신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1인에 의한 통치 시대가 아니라 권력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지는 국가 경영의 시대, 조화와 통합의 정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 뭐 마지막 부분은 보니까 재기가 아니라 처음에 출마했을 때가 나와 있군요. 이해창 전 총재, 전 후보의 경우는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
재기를 통해서 다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후에 더 득표를 못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등했던 게 이인재 후보가 97년 대선에서 19.2% 상당히 얻고 3등을 했었는데요. 다음에 10년 뒤에 출마했을 때는요. 0.7%밖에 득표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문재인 당시 2012년 패배한 후에 해단식에서 12월 20일 날 나의 꿈은 접는다. 더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다음에 이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비슷하게 했는데 1년 만에 끝이 시작이다 해가지고 다시 출마 선언을 했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홍준표 대표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원내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할 겁니다.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그 정치인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뭐 DJ 같은 경우에 뭐 등등. 그런데 DJ조차 김영삼조차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계산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DJ가 은퇴했을 때도 지금 이제 YS한테 이 경쟁자인 YS한테 깨지면서 일정하게 물러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것을 2년 후에 내가 복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빠졌다가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 뭐 그전에 정치인들 보니까 나중에 복귀하면은 도움이 될 텐데 왜 벌써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또 이 후퇴했다가 다시 늦게 복귀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도 꽤 있어요. 손학규 대표 같이 그렇죠? 그래서 요지는 뭐냐 그 당시에 어떤 상황 판단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어떤 둥지인 국민의당이 특히 그 주력인 현역 의원들, 호남 의원들이 상당히 민주당에 흡수될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본인이 그런 상황을 충분히 타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기가 지난번에 양쪽 중도와 호남 다 쥐려고 했더니 호남은 중도가 아닌가요? 어떤가요? 호남 중에서도 중도만 온 거죠. 그러니까 호남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섞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중에서 중도가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다면 두 개가 중첩되는 거 아닌가요? 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한 20%, 30% 가까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나머지는 이제 20%대 초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지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호남 전체는 하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중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 흡수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반인 중도가 흩어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위험 때문에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데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홍준표 대표의 복귀를 보면서 자기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조기에 복귀하는 이유는 첫째, 나중에 늦게 복귀했다가는 아예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위험도 있고 생각보다는 이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생각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 때쯤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기한테 올 수 있다. 라는 계산을 저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조기 복귀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벌써 해가지고 나중에 욕먹으려고 그럴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차명진 전 의원 얘기를 들으면 안철수 전 후보가 상당히 힘을 받겠네요. 박상훈 박사 얘기할 게 있다. 우리가 아까 DJ 이회창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큰 정치인 작은 정치인 얘기했을 때 큰 정치인은 대체로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은 정치공학적으로 자기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자기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합치된다면 그 정치는 굉장히 큰 정치가 안 되겠습니까? 나라의 이익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내가 속한 당의 이익과 합치된다면 큰 정치는 아니더라도 중치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물론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고려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한 거 안중근 얘기했는데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럼 본인이 생각한 당을 위한 것이냐. 그 부분도 당내 반발이 지금 아무리 호남이라 하더라도 뭐 40명 의원 중에 30명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의 이익도 당의 이익도 아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와 관계없이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큰 정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판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서둔감 있고 매사 어떤 일인지 서두르면 동티가 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내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프로기사들 바둑을 2시간 두더라도 복기를 한 서너 시간 하거든요. 이든지든 충분한 복귀의 시간을 가졌을 때 실패의 원인이 규명되는 것이고 마음도 연결하는 것인데 뭐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좀 빨랐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주변 사람들 이후에 이제 8월 27일 전당대 경선 과정을 통해 결정될 문제니까요.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선 여부를 두고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에서 워낙 비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중 있는 사람의 행보가 국민 일반의 판단 또 당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따라서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 옹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출마를 해버린 상황이라면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은 지지를 끌어내면 될 거고 만약에 부적절하고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대표로 당선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겁니다. 이 국면에서 저는 탈당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동교단계 원로 되시는 분들이 중요한 국면 때마다 조금 뭐 탈당 논란에 하두에 떠오르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쓴소리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들은 실익도 없다, 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논쟁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 전 후보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인가? 또 이게 국민의당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쪽인가?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던져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동안의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국민께 다가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이거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에서 2등도 아닌 3등을 했습니다. 당의 침체와 몰락의 결정타 역할을 한 겁니다. 또 대선 증거 조작 사건의 정치적 최정점에 있다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20일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잖아요, 나와서.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분란과 갈등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저녁, 그 다음에 어제 오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해 드렸고, 본인이 이제 읽어는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페이지를 열어봤다는 것은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답변은 없으셨고요. 쪽엔가 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아니함이 바로 중용이나 중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이란 말의 반대가 사실은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이 극이라는 말과 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곳을 바로 좌와 우처는 하나의 어떤 지표로 삼는 것인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나 좌우로 치루치지 않는 실용적인 어떤 어디든 사실은 균형을 잡아서 갈 수 있다는 뜻이지 가운데 끝까지 있겠다. 이게 중용이나 중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급하게 정치 철학적인 어떤 의미도 너무 급하게 그걸 만들어서 급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의미 자체가
그렇게 전달력이 있는 의미가 안 됐다라고 보였습니다. 그 얘기하신 대로 그 중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좌우의 이념의 중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은 중용이라고 확장했을 때는 태도에 있어 상당히 포용력을 가진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가 출신 우리 그 양재열 변호사. 그러게요. 이제 저는 국민의당 당원분들이 왜 저렇게 반대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 일단 안철수 지금 전 대표이고 또 전 후보이고 어쨌든 20% 넘는 지지를 끌어냈었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3년 남은 총선,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내년에 있지만 3년 남은 총선도 있고 또 다음 대권도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철수 카드를 아예 버릴 생각은 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다시 중용시킬 만한 그런 계기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특히 호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끌어안기를 너무나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호남 중심의 어떤 인선도 그랬었고 5.18로 광주를 찾았을 때도 희생자 그 자녀를 끌어안아주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국민의당 앞으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극복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해서 자기 세력을 끌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안철수라는 카드는 너무 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카드라서 그분이 나서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호남 의원 출신들은. 이번에는 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전 국민의당 후보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그 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주변에서 아주 만류를 했죠. 그럼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하겠다. 내일은 그 배경을 또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단어를 던졌습니다. 극중이라는 얘기를 던졌는데 본인은 극우도 극자도 아닌 극중주의를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심정, 두만강을 건너서 독립운동을 하고 한국을 벗어났던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또 선당 의사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그 말이 모두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안중근 의사하고 빗대는 게 적절한 건지 선당 의사의 심정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대체로 좋은 쪽보다는 현재로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천정배 정동영 의원, 안철수 당 살릴 수 없다 나섰다고 해서 그러면은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살릴 수 있는가? 이것도 물론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교동계 사람들, 동교동계라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동교동계라고 얘기하는 현역 의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원로 예당되는 분들인데 과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나 알 수는 없지만은 탈당 논란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하지 않겠다. 안철수 의원을 오히려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중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거의 은퇴급에 해당되는 분들의 활동인데 과연 얼마나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출마를 반대했던 반대 그룹들이 내일 회동한다. 과연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에서는 이후에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공동정선을 펼치는 방법도 있겠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도 있겠는데 이 길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정계재편 관련해서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전체라든가 아니면 일부가 혹시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던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은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강행을 했고요. 정치 지도자로서는 아직은 많이 어떤 자기 실력 연마와 성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떤 권력 의지를 가졌던 정치인이라면 그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대체로 보다 보니까는 지금 목소리를 내는 쪽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박상훈 박사, 그 안중근 의사의 두만강 건넜던 것을 같이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심정하고 빗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당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정치 공학적 고려를 조국을 구하려고
그 두만강을 넘은 안중근 의사와 빗대는 것은 뭐 고인이 되신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욕이죠, 사실은. 아, 뭐 성은 안 씨니까 같은 네, 집안이 어디를 따져봐더라도 이번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나가겠다는 것이 그런 어떤 뭐 전체 조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네. 전체를 위한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경강부회 같은 느낌이 있고 우선 제가 좀 관심 가는 대목은 저도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극중주의는 저는 과문한지 모르지만 처음 들어봅니다. 과문하시군요. 전 들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중도를 강조한다는 여기에 뭔가 이 정치적 복선이 좀 깔려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당대표에 나가겠다 했을 때는 호남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호남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대표에 나가야 될 이유는 뭐냐? 극중주의에 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새로운 정치 또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으로 양분돼 있다고 봤을 때 네. 호남을 버리더라도 수도권 어떤 중도 쪽에서 터전을 잡지 않는다면 내 정치적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절박감이 이제 이게 작용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통상의 정치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면 좀 장기간 자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제 복귀를 한 수순인데 어쨌든 굉장히 짧은 80여일 만에 이제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준서, 이유미 두 사람의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한 20여일 만에 이제 복귀 선언을 했는데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역대 대선 패배하신 분 가운데 가장 빠르게 복귀한 게 아닌가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애석하게도 2등입니다. 1등은 홍준표 대표가 40여일 만에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국민의당 내부가 시끌시끌한데 정치적 그 상괴에서는 상당히 이탈된 판단인데 본인으로서는 뭐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극중주의 얘기에 관해서 이정근 실장이 좀 더 얘기하겠다. 원래 극중주의의 경우에는 좌우를 비판하면서 중도를 얘기했던 것이 또 거기에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극단이 아니냐라고 원래는 좀 익스트림 센터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썼던 용어인데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는 안철수 전 대표는 오히려 적극적인 이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조급함이 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니냐. 왜 조급하냐를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경쟁심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안철수 대표한테 좀 있어 보여요. 예. 그동안의 어떤 두 분의 좀 은원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극단적으로 우쪽이거나 극단적으로 좌쪽에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0% 이상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 모이고 있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극중주의라는 어떤 좀 새로운 어떤 용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낯선 용어를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극자라는 걸 보면 네. 되게 극단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극단이란 건 치우친다는 얘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랬을 때 이제 극단이라는 말을 쓰고 극단을 줄여서 한 글자로 사실 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극이라는 말의 당긴 의미는 치우친다는 뜻인데 네. 그다음에 우자를 붙이든 좌자를 붙이든 어느